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면서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 지역 경제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회복이 됐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는 바람에 전체 소비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제주공항.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은 2020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관광객만큼 소비도 회복됐을까? 제주도가 한 신용카드 회사의 3년치 제주도 내 사용량을 분석해봤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의 전체 사용 금액과 1인당 사용 금액은 모두 2019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수치상 코로나 이전의 내국인 소비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신혼여행이 제주도로 집중이 된다든지 경쟁 대상 지역이었던 동남아 관광이 제약되는 등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환경의 제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억눌린 그런 심리 등이 좀 제주도 관광을 통해서 좀 소비 행위로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19년에 비해 총 사용액은 14%, 1인당 사용 금액은 무려 18.5% 줄어들었습니다. 면세점 소비액을 제외하고 비교해보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컸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카드 사용액에서 면세점 사용액을 제외하고도 11%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보다 지역 내 상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중국인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비율이 한 90% 이상이 중국 분들이셔서 이제 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거의 안 지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또 한국 분들 저희 이제 한국 분들도 더 안 오시게 되고. 아직 코로나19 종식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외국인 관광시장이 언제쯤 재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 지역 관광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 QR코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 동안 탐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년 전 해상 쉼터에서 20대 관광객이 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시설물 관리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해상 쉼터의 산책로에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난간 한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20대 관광객 A씨가 이곳에서 추락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려고 기댔던 난간이 갑자기 부서진 겁니다. A씨가 부서진 난간 사이 3m 아래로 추락하면서 비장과 폐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는 평생 후유장애도 얻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난간은 제주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지 2달밖에 안 된 시설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제주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2명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도내 공무원 12,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도 관리 실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갖고 이런 죄를 문다는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판사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해당 공무원이 난간 보강 공사만 제대로 했다면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없다는 재판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달 한 30대 부부가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버리고 잠적했다가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이름도 없는 이 아이를 돕기 위해 검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부부가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주 시내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이들 부부는 잠적 8개월 만에 구속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문제는 제주 시내 영아원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다 보니 건강검진과 아동수당 등 국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친생 부인 허가 청구를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뭐냐? 전 남편과의 이 결혼 기간 이게 때문에 친생 추정을 받는 거라서 전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 절차를 받는 겁니다. 검찰이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제주대학교 교수가 출생신고를 위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나 가족들과 인연이 좀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이 아이가 힘들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 때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무부 소속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긴급 지원으로 이렇게 300만 지원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인 아이 부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형하고 피해 아동에게는 관련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여수와 남해는 시장과 군수가 일일 교차 근무에 나서면서 가까워진 영호남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최근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의 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공동 연구하고 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남해안 남중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수 MBC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부터 추진해온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영호남의 협력과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여수시장과 남해군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확정을 계기로 하루 동안 교환 근무에 나서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국도 77호선이 지나는 해저터널 연결 지점이 국내 최대의 석유화 국가산단이라는 점에서 여수와 남해가 각각 구상하는 청사진도 공유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와 남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COP28 공동 유치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새로운 단일 성장 권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남해안 남중권의 잠재력은 최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전남 동부, 경남 서부 발전 전략 공동 연구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포함해서 여수 남해 해저터널 등 국가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전남해 6개 시군, 그다음에 경남해 4개 시군이 함께 같이 연계 협력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양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5개 분야, 24개 전략 사업, 65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고 양 지역의 기존 발전 방안과 연계해서
남해안 남중권을 국토 남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있는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 전남과 경남이 그중에서 공동사업들을 좀 COP 공동 유치에서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까지 남해안 남중권이 부각되면서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호남해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0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도 6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전 중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주변 점검 잘해주시고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눈도 계속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제주 곳곳에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은 최고 7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비교적 높은 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겠는데요. 5에서 1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5도, 동부 지역은 2도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남부 지역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날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전 중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추위는 모레부터 차차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평년 수준의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주 크레인 김병우, 김봉문 씨가 20만 원, 김유경 씨 30만 원, 조천읍 서늘리 낙선동 부인식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산지훼손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의 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이 소유한 임야 6,900여 제곱미터를 굴삭기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 속도의 시속 50km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7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안전속도 적용이 제외됐던 제주고와 중앙고 등 도시부 이외 지역 7개 학교 앞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학교 앞의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 건 제주가 처음입니다. 시민단체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5등봉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토지 수용 절차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토지 보상 예상 금액의 5분의 4만 예치했는데 제주시는 나머지 금액이 예치되면 토지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은 최근 감정평가 결과를 제주시에 통보했고 3곳의 평균 평가액이 토지주들에게 통지됩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실업률이 역대 2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의 5.2%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실업자 수도 1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전형에서 24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33명보다는 줄었지만 재작년에 2명보단 여전히 많았는데 교육청은 코로나19로 타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합격선은 개인 석차 백분율 61.7%로 지난해의 61.3%와 비슷했습니다. 올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고 전국 최초로 이장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보훈 예우수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월 6만 원이던 보훈 예우수당은 9만 원으로 참전 유공자 수당도 월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다른 묘역에 안장된 유공자를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전국 최초로 25만 원의 이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